네, 여러분은 풍수지리를 믿으십니까? 조상 묘자리를 잘 쓰면 성공할 수 있고 또 묘자리를 잘못 쓰면 자칫 해가 망신할 수 있다는 풍수지리인데요. 파트 토크쇼, 오늘은 조선 왕릉과 신라 왕릉을 전문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하인수 경기도 교수를 모시고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 교수님, 방금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 풍수지리 공부하신 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제가 처음 풍수를 접하고 시작한 게 2000년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은 25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예. 조선 왕릉 또 신라 왕릉을 전문으로 연구하셔서 학위를 따셨습니까? 예. 왜 왕릉을 연구하시게 됐습니까? 우리 대중에게 일반 서민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묘지만은 그렇지만은 왕의 묘, 그리고 경주라든지 서울 가면은 신라왕릉, 조선왕릉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묘를 능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단정 어머니였죠. 현덕왕후 예, 초장지, 그 처음에 묘를 썼던 장소를 찾아내시다면서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참 어렵게 그 단종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현덕왕후입니다. 문종의 비입니다. 왕비이면서.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인생을 사셨는데 단종을 낳고 다음날 바로 산후병으로 승하셨습니다. 그때가 세자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쪽으로 묘를 모셨는지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자료에 찾지는 못했습니다. 안산 바닷가에 지금 바늘단지입니다. 와리산 자락에 거기에 모시고 추후에 76년 후에 다시 천장을 해서 지금 동군릉에 남편인 문종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찾았지만은 노력해서 찾았습니다. 보통 왕의 능, 왕비의 능이라면은 당시 최고의 그 풍수 전문가들이 틀을 잡았을 때 왜 그렇게 이장하는 일이 벌어지죠? 일반 서민들도 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상묘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선왕릉은 40기 왕릉 중에서 15기 왕릉 그리고 순흥이라고 하는 왕릉은 2번이나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물론 최고의 자리에 그 당시에 택지를 했을지언정 그렇지 않는 왕릉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치적, 풍수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기, 16회 중에 순수하게 풍수적으로 천장을 한 것은 이장을 한 것은 8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회는 정치적인 정적 제거. 그 대표적인 중종의 그 계비 단경왕인 희능입니다. 그리고 효심에 의해서 사도세자 아버지인 사도세자 묘를 옮긴 정종. 그 다음에 합장에 의해서 또는 질투에 의한 그러한 등등의 외적 요인이 8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순수한 풍수지리 입장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풍수 외적인 이유로 옮긴 게 한 반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정적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내세우는 명분은 모두 풍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부 들었을 때 청와대 풍수가 상당히 화제가락이 됐습니다. 청와대 풍수 어떻습니까?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결국 현재 자리를 택지하자고 건의하면서 이성계가 태조 임금이죠. 그쪽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근데 낙점을 하고 난 뒤에 또 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량으로 하느냐, 동량으로 하느냐. 남량으로 했을 때는
뒤에 있는 주산이 북악산이 되고 동양으로 했을 때는 인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굉장히 설전을 벌이면서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보다는 정도전의 의견을 주자 지금 현재 남산을 안산으로 해서 정남량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택지 때부터 있었습니다. 정남량으로 했을 때 저 한강 너머 관악산의 화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럼 인왕산으로 했을 때는 인왕산에 굉장히 바위가 강하고 물이 많습니다. 그 습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랬을 때 정도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화기를 해서 경복궁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러한 화기를 막기 위한 비보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태상을 곳곳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경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청와대 터는 뒤에 북악산과 너무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복궁 자리 터를 가지기 위한 하나의 쉬어가는 공간이지 거기가 과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근무할 수 있는 그 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최고의 행정수반이 앉아있기는 적절치 않은 자리다. 예. 그리 보시네요. 근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지금 청와대 자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 네 사람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탁통치 때 미군 책임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총독부부터입니다. 네, 좋지 않다. 예.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더 곤란한 질문입니다. 현직의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경복궁 청와대의 오른쪽 인왕산 자락이 쭉 내려와서 남산은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지맥이 휘어지면서 용산 지금의 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터는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부터 해서 얼마 전까지 대규모 미군이 주둔했던, 지금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풍수에서는 고현, 옛날 도시라든지 또는 화장터, 군부대, 아니면 병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자리, 그런 자리는 벌써 기운이 엇눌리고 벗어났다 해서 가능하면 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 자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강이 가깝습니다. 그 규모가 한강이 너무 큽니다. 한강이란 말은 어는 큰 강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강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네, 가까운 게 문제다. 근데 결국은 터도 터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터에서 생활하거나 그 터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명당보다 사람의 네. 마음이 우선 근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풍수질 이야기 나오면은 예. 터가 좀 세더라도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의 기가 더 세면은 예.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의 예. 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본인이 가지는 본명군과 일치하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좋은 땅이라 해도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가 센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 기를 누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언급한 대규모 군사들이 주둔했던 곳이다. 그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하 교수님께서 예. 14세기 예.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그 예. 당시에 풍수로 계셨다면은 예. 도읍을 어디로 정하셨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은 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와 신촌 그러니까 그 연세대학교가 중심이 됩니다. 그 자리가 저는 물론 하륜대감이 그쪽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도 그쪽으로 수차례 답사를 하면서 여기 같으면은 정말 편안한 곳이다. 지금 경복궁 자리, 청와대, 용산 굉장히 강합니다. 북악산이나 인왕산, 남산 그쪽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인왕산 자락에서 오른쪽으로 살며시 지맥을 뻗치는데 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도 290m 정도입니다. 그 산을 뒤쪽에 둔 바로 신촌이 그리고 그 산 모양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금령채입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뒤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안산에서 연세대 노천극장, 그 다음에 야구장, 그리고 정문 쪽으로 해서 앞쪽에 와우산이 있습니다. 와우산이 한 101m 정도. 그걸 안산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와우산 자락 밑에 서강초등학교를 거치면 바로 한강 밤섬하고 이런 축선을 연결하면은 어떻게 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대 자리를 예. 도읍지로 예. 정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풍수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신이다고 특히 정치권에서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정치인들 부탁이 많이 옵니까? 참 곤란한 질문 많이 하시네요. 뭐 지방에서부터 가끔은. 근데 정치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치 쪽에는 음택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음택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은 주로 양택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원칙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찾으면 항상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순수함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예. 대선 도전을 3번 했다가 실패하시고 예. 부모님 산술 이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교롭게도 1년 뒤에 당선됐습니다. 예. 혹시 이장과 관계 있습니까? 저 우리 교수님,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아버지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입니다. 20년 조금 전인데 2005년도에 이장했는데 그 베이징에서 시안으로 이장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풍수라는 거는 굉장히 적대시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고향 신안 하이도에서 섬입니다. 용산으로 이장을 부모입니다. 이장을 한 후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이장만 하면 다 당선되느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필요 충분 조건 예, 아니다. 예, 예.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예. 네, 그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영화 파묘 예.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하고 했는데요. 대성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풍수지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오컬트 초자연적인 현상을 신비롭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영화가 호응을 받은 것은 거기다가 제목 자체가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라 생각합니다. 파묘. 뭔가 음습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진 이게 오컬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사건 전개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우들의 아주 뛰어난 현실적인 연기. 그 지관으로 나온 그 배우는 흙을 직접 입에 실제로 흙을 우리는 먹어보지 않습니다. 색깔을 보지. 한데 거기다가 또 저는 그 영화의 가장 큰 어떤 흥행 요소가 첩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위에 또 산소를 쓰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차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보니까 배경이 보니까 북한 쪽에 가깝더라고요. 거의 한 9분 흥선 정도 올라가는데 실제로 9분 흥선 정도 올라가면은 터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피하는 과엽처라고. 아니 거의 세트장으로서는
아주 흉지입니다. 예. 굉장히 흉지에다가 예. 영화 세트를 설치했네요. 근데 어떤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조금이나마 요소로 이렇게 바뀌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풍수지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걸 느꼈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수, 예. 미신입니까? 과학입니까? 현대의 사회 살면서 자연과 같이 살려면 풍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풍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풍수는 경험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2200여 년 전 그때의 한나라 때 중국에서부터 벌써 진나라 후반부터 해가지고 한나라 초반에 그때 풍수서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 청호경이라고. 결국은 이제 책으로 그렇게 나올 정도 되면은 그 앞에서부터 벌써 어느 정도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그 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시기로 봤을 때 한 2200년 전에 벌써 풍수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런 터에 이렇게 집을 짓고 이런 터에 묘를 쓰고 사니까 후손들이 잃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거기서 구전이 됩니다. 그걸 집대성한 것이 일종의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지금까지 현재 뭐 우리가 앞에 컴퓨터 되어 있지만 이제는 빅데이터로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 풍수는 하나의 미신은 결코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객관적인 그러한 팩트를 가지는 과학이라기보다는 경험과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미신은 결코 아니다. 예. 과학인데 경험과학이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축적된 예. 빅데이터들이 이어져 온 것이다. 예, 이렇게 결론 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예.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화장을 한 뒤에 유골을 낙골당에 모신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풍수가 필요합니까? 낙골당 그 자체가 땅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풍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별로 예. 풍수와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예. 고려해달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조상과 후대의 연결고리는 끊어진다. 그런 이야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장을 해도 완전한 DNA 파괴가 100%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화장하면은 전혀 영향이 없나. 저는 영향이 미미하나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낙골당보다는 자연장이 안 좋겠나. 그리고 핵심은 화장을 해도 미미하지만은 영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화장을 한다고 해서 예. 조상과 후대 간에 예.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묘자리를 잡을 때 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는 피해라. 아니면 이런 자리를 하라. 좀 조언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2가지 정도, 요거만큼은 피해야 되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수용어로 역장이라고 합니다. 그 역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을 배역한다. 자연을 배신한다. 우리가 산 흐름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이란 것은 변화무쌍하면서 때에 따라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요래 잠시 높아진 봉우리가 있는데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향해서 묘를 또는 집을 쓰는 그 틀을 잡았을 때 이것을 역장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가능하면은 매장을 했을 때는 매장도 마찬가지고 자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은 4분 능선 아래로 산 기운이 끝나는 곳, 그 뭐 우리 풍수용어로 산진처라고 합니다. 산의 기운이 끝나는 곳,
그래서 뭐 우리 우스말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터 찾다가 없으면은 산자락에 고구마 밭 자락에 서라. 그렇게 산 기운이 끝나는 곳은 아마 무난할 겁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한 자리. 우리가 풍수를 떠나가지고 여기가 편안한 자리인 것 같다. 바람도 덜 불 것 같다. 햇빛도 따뜻한 것 같다. 그런 자리는 일반인도 그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안 좋겠습니까? 예. 오늘 풍수지 관련 뭐 좋은 이야기 또 부담스러운 이야기 솔직하게 이야기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